이게 원래는 수수료도 떼가고 뭐 이렇게 돈을 내가거나 가입비를 내거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연예인분들이 5번 총 5회를 촬영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단점이나 그런 뭐 의상에 관련된 얘기,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조금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지원했던 업체가 본청 업체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뭐 알바 사이트나 이런 데 잘 안 올라온대요. 거의 지인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알바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작품이 너무 많고 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청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도 떼가고 뭐 이렇게 돈을 내가거나 가입비를 내거나 약간 그런 게 좀 있나 봐. 하청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일을 하다가 친해지다가 이제 본청업체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본청에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엑스트라 알바를 시작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 때문에 하게 됐는데, 예전부터 근데 엑스트라 알바가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포기했던 그런 알바 중에 하나였어요. 단기 알바 중에.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안보현 씨가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려고 유미의 세포들도 막 쳐보고 안보현도 막 쳐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알바몬 사이트에서 그 30대 여성 직장인 엑스트라 알바를 구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고민을 순간 하다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 지원할 때는 뭐 지역 사는 곳, 또 연락처, 뭐 사이즈, 몸무게, 사진 2장,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답장이 오면은 하라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채택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서류를 보내줘요. 메일로.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계약 사항이라든지 약간 일지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받고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직접 써가지고 팩스로 보내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까지 이제 문자 캡처된 거, 음성 나왔다는 그 캡처본을 그 지부장님께 보내게 돼요. 제가 들어간 데는 한강예술 6지부 고요. 이게 지부마다 다 지부장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1지부, 2지부, 3지부 이런 식으로. 본청 업체가 유명한 데가 총 3군데인데, 하나가 태양기획, 그리고 제가 들어간 한강예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업체가 3군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들어서 이제 문자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선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일주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 결과가 있어야 돼서 매주 하게 되면 매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게, 촬영장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스태프분들도 많고, 그래서 안 하면 내가 피해를 주는 상황이니까 촬영장 가서도 또 한 번 검사를 해요. 자가키트 검사하고 또 막 출발하기도 하고. 일단은 정식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일 혹시 촬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자가 와요. 근데 원래는 본인이 촬영을 신청하는 시스템인데, 요새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부장님들이 그냥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먼저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촬영이 가능한지. 예전에는 그냥 내가 보내야 되는. 그럼 이제 문자가 딱 오면은 뭐 가능하다고 하다. 그럼 난 저 가능해요 이렇게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가 자세하게 와요. 촬영할 작품,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 시간, 필요한 의상, 또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디 엠파이어라는 걸 찍게 됐는데, 제가 촬영했던 씬은 북 콘서트 장면 씬이었고, 역할은 콘서트 뭐 팬들이나 또는 뭐 진행 직원 또는 일반인, 약간 이런 식으로 역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의상도 뭐 밝은색 정장 한 벌, 세미 정장 한 벌, 밝은 세미 캐주얼 한 벌, 또는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을 의상으로 긴팔로 준비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가 딱 와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제일 멘붕이 왔었던 게 의상이었어. 물론 정장, 캐주얼 이런 말은 들어봤고 알기도 하는데 세미 정장, 세미 캐주얼 약간 이런 말들은 좀 들어는 봤는데 생소했던? 그치,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블로그에서 막 찾고 막 그랬었는데 뭐 흰색 계열, 뭐 검은색 계열은 최대한 피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걸 보고선 너무 이 제약이 좀 많았어가지고 옷 고르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1일차, 2일차 이렇게 좀 가고 나서 좀 팁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옷이 흰색도 입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검은색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흰색, 검은색이 안 될 때는 문자가 오더라고. 흰색 계열, 검은색 계열 안 됨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거나 좀 뭐 안 됨, 뭐 안 됨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진짜 정말 일상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휘황찬란한 색깔이거나 또는 이제 막 큰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거나 그런 옷은 안 되고 정말 무난무난한 옷들, 그런 옷들로 챙겨서 가면 되는데 이게 의상도 막 3벌, 4벌 막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챙겨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거기 촬영장 가서 언제 어떻게 내가 역할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행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막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또 카메라에 잡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씬이 바뀌거나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해요. 다른 옷으로.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가 갖고 왔던 옷 중에 적합한 옷을 찾아서 갈아입고 또는 이제 의상이 겹치는 경우 뭐 색깔이 너무 비슷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누구 한 명이 바꿔 입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옷은 한 벌만 챙겨가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챙겨가야 한다. 그래서 짐이 좀 많아요. 모이는 사람들 보면은 뭐 백팩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이렇게 비닐 쇼핑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캐리어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정장 담는 그 종이백 있잖아요. 거기다 담고 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장이에요. 뭐 위아래 색깔이 똑같거나 이제 뭐 안에 블라우스를 입었거나 그런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장. 세미 정장은 위아래 색깔이 달라도 되는 자켓을 걸치거나 이제 원피스를 입거나 누가 봐도 격식은 차렸는데 뭔가 조금 살짝 정장보다는 편해 보이는 옷. 그게 세미 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장과 세미 정장 2개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정장과 세미 정장의 상의 색깔이 같지 않게끔 다르게끔 준비를 해 가야 할 거예요. 그다음 캐주얼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한 옷, 추리닝 제외한 뭐 청바지라든지 면바지라든지 뭐 맨투맨, 니트, 가디건, 그냥 티셔츠, 티 약간 이런 거를 캐주얼이라고 하고 세미 캐주얼은 이제 상의는 셔츠나 블라우스를 입고 밑에는 뭐 면바지나 뭐 치마, 청바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입는 게 세미 캐주얼. 의상 같은 경우는 몇 회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알바생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지부장님이시고 그 이제 촬영장에서 엑스트라를 관리하는 사람은 반장, 부반장님이에요. 큐 사인에 딱 액션, 뭐 큐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은 촬영이 시작되면 반장님들이랑 부반장님은 되게 바쁘세요. 엑스트라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출발을 하고 누구는 저기서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라. 이렇게 지시를 계속 해줘요. 그래가지고 촬영장 가면은 뭐 배우고 뭐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반장님 말에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멍 때리면 이제 NG가 나오고 멍 때리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되겠죠? 그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진지해요. 되게 진지하고 배우분들도 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걸거나 팬이에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앞에 연예인이 지나가더라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다들 대부분. 저도 이제 한뼘거리까지 같이 있었고 배우분들 막 대사하고 있으면은 그 뒤에 가까이 지나가서 막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역할을 하는데 촬영장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진지하고 그냥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말 걸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급여는 최저 시급인데 이게 오후 10시가 넘으면 1.5배가 붙고 또 이제 일정 근무 시간 이상이 되면 또 뭐가 수당이 붙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신기한 경우는 뭐냐면 저도 직접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일하셨던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촬영이 10시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촬영이 30분 만에 끝나거나 1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일정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기본 근무 시간이 9시간인가 8시간인가 아무튼 그런데 촬영이 짧게 끝나도
그만큼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분 1시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퇴근.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값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사 먹게 되는 경우에는 밥값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서 도시락을 주거나 이렇게 해요. 밥값이 7,000원 들어온다고 했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급여를 안 받아봐서. 왜냐면 급여가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9월 달에 일을 했으면 그 급여가 10월 말에 들어와요. 근데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에 따라서 또 그 떼가는 돈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급으로 만약에 받고 싶다 그러면 2주 뒤에 화요일 날 지급이 되는데 8%가 공제가 된대요. 근데 또 월급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9월분은 뭐 10월 31일 날 들어오고 10월분은 11월 30일 날 들어오고 대신에 1.65%가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이 막 급하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월급으로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이 조금 적게 떼지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급여가 조금 쏠쏠하다는 말도 들었고, 또 이제 지방 촬영을 가게 되면 지방 촬영비가 또 따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지라는 건데, 집합 장소에 집합을 하게 되면은 종이 요만한 네모난 종이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내야 돼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촬영을 하고 어떤 씬을 찍고 의상이 뭐고 약간 이런 거에 날짜 약간 이런 걸 막 적어서 요만한 일지 같은 걸 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급여 관련된 확인서 같은 거, 이제 그거를 반장님이나 부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일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시더라고요. 본업으로 하게 되면은 월 300도 벌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자기 시간이 없겠죠. 또 중요한 거는 급여가 한 달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 어떤 달은 촬영이 많은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달은 또 촬영이 없는 날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날은 촬영이 되게 일찍 끝나는 날, 또는 어떤 달은 촬영이 좀 되게 다 늦게 끝나는 날,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급여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서 일단 뭐 그렇게 하는데, 투잡으로 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평일에는 자기 본업 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시간 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신청해서 주말에 이렇게 보조 출연으로 알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결혼한 분들도 주말에 뭐 따로 이제 투잡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네요. 용돈벌이로. 그리고 진짜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20대부터 뭐 50대까지 막 60대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내가 평소에 내가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친구 따라서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가 쭉 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이렇게 1, 2년 하시다가 몇 개월 또 쉬다가 또 다시 또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여기 이 엑스트라 알바의 제일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시간이 비어서 뭐 아무것도 약속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청해서 이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지원을 했던 건데 다른 작품들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연예인을 보더라도 와, 연예인이다 막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속으로만 오. 제가 봤던 연예인분들이 일단 안보현 씨 봤고, 김고은 씨, 안재욱 씨, 류혜영 씨, 황보라 씨, 유라 씨, 윤박 씨, 서지혜 씨, 그렇게 봤었는데 정말 유라 씨가 진짜 예뻤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우와, 연예인이다, 약간 이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대기 시간이 정말 길어요. 내가 촬영하는 시간은 30분 내지 또는 뭐 1시간, 약간 길어봤자 뭐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대기 시간은 막 5시간 이상, 6시간, 7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합치다 보면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대기 시간에는 뭐 쪽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핸드폰 만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다 필수로 챙기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조 배터리는 챙기고 다니진 않았고 그냥 충전기만 챙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초반에 1일차 때는 핸드폰을 만지기보다는 그 촬영장 분위기랑 배우분들 연기하는 거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핸드폰은 거의 안 만졌던 것 같아요. 1일차 때는. 그러면서 2일차, 3일차 막 이렇게 했을 때는 핸드폰을 좀 만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 너무 계속 보니까 질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 촬영일 경우에는 쉴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은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바닥이 그냥 흙바닥인 경우도 되게 많고 의자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야외 촬영은 아무튼 야외 촬영이 좀 이렇게 쉬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좀 없어요. 실내 촬영은 차라리 뭐 회사 씬이면 의자도 되게 남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그냥 앉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야외 촬영 흙바닥에 앉거나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동식 의자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펴가지고 이렇게 앉으시고 요만한 조그만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또는 이제 미니 방석 같은 거 스티로폼으로 만든 그 막 엠보싱 같은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앉아서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햇빛, 뭐 추위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되게 더위에 그런 햇빛, 더위, 추위 이런 날씨에 좀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양산을 가지고 다니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늘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햇빛을 막 다 받게 되면 이제 덥고 막 이러니까 양산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 겨울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을에 이제 막 가을 시작할 때쯤 촬영을 해서 그렇게 막 힘든 거는 못 느꼈었는데 진짜 여름, 겨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사극이 제일 힘들대요. 정말. 그 여름도 힘들고 겨울도 힘들고. 또 하나는 이제 피곤한 거. 왜냐면 집합 시간 자체가 되게 일러가지고 5시 반, 뭐 6시, 7시 약간 이 사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시작을 하다가 만약에 촬영이 밤 늦게 끝났어요. 막 12시, 막 새벽 1시. 근데 다음날 또 촬영이 뭐 새벽 5시 집합, 6시 집합, 7시 집합 이렇다. 그러면은 잠을 좀 제대로 못 잘 수 있는 그런 약간 피곤함이 좀 쌓일 수 있는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고. 저는 맨 처음에 촬영 들어갈 때 좀 무서웠던 게 이제 집합 장소에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렉스나 좀 큰 관광버스나 이런 거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뭔가 팔려가는 느낌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무서웠었는데 그냥 몇 번 하다 보면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차에서 차 타자마자 주무시는 분들도 되게 대다수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는 안 해봤지만 택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뭐 나거나 그러면은 엑스트라 알바를 또 이제 해볼 생각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친구도 한번 같이 해볼까도 하고 제 동생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랑도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에는 어떤 촬영을 했고 뭐 어떤 식으로 찍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엑스트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요즘 돈 벌기 힘들잖아요. 단기 알바 찾기도 힘들고. 근데 정말 단기 알바 치고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단기 알바 추천. 엑스트라 알바. 아무튼 저는 그럼 이만.